네, 안녕하세요. 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하동수 평가사라고 합니다. 일단 날이 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좀 염려가 많으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법규 담당하시는 박성환 평가사님이 뭐 1차 쪽 얘기는 좀 해주신 것 같고 해서 지금 감정평가사라는 이 자격 시험을 취득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잠깐 주의를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 업계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예. 업태는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30회까지 작년에 봐가지고 지금 자격 번호가 부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한 5,000번 될 거예요. 5,000번 대, 박성환 평가사님, 5,000번 대 맞죠? 아니, 지금 현재 한 30회 되면 한 5,000번 대 되겠죠? 예, 자격 번호가 한 5,000번 대 되는데요. 이 중에 지금 우리 업태를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업자라고 했는데 업자 그러니까 좀 사기꾼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인 등이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이제 감정평가는 이제 법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중에서도 대형 법인, 중소형, 그리고 개인사무소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대형 법인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3개가 있습니다. 13개. 뭐 제가 있는 뭐 제일, 뭐 하나, 나라, 뭐 태평양 등등등등 13개 있어가지고 대형 법인은 보통 거기 법인에 있는 소속 평가사 수가 최소 200명 정도가 됩니다. 200명. 그럼 2,600명이죠? 2,600명.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예요. 예, 이렇게 나머지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차이는 뭐냐면 이제 업무 범위입니다. 가장 큰 거는 뭐냐면요. 저희 법에는 업무 범위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뭐 개인 사무소에 있는 평가사가 못하는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의뢰인과의 어떤 업무 협약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담보평가입니다. 담보평가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이제 그거를 카바를 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제 사업을 하고 이제 뭐 충당금을 어느 정도 설정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대형 법인 위주로 해가지고 담보를 많이 하고요.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워낙에 저희가 그 담보 위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뽑는 거고요. 즉 업무의 범위는 이제 협약 때문인 거고 법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리고 요즘 올해부터는 이제 공시지가를 하는데 공시지가 그 최소 인원 규정이 법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도 없애려고 그래요, 지금. 없애려고 그래서 대형 법인 위주의 평가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 법인이 한 80% 하고 중소형에서 한 2개 정도, 뭐 3일, 뭐 우리, 통일 했었나? 아무튼 그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공시지가를 요즘 공시지가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좀 더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이 개인 사무소들도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이렇게 제한을 좀 풀자라는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한 7월 말경에 해가지고 이제 공시 업무를 이제 하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어떤 범위를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일단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저 합격하시고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예, 돈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나, 그죠? 벌어야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차도 사고 할 거 아닙니까?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면 합격을 딱 하시면 이제 여러분한테 신분이 주어져요. 이제 신분이 이제 수습평가사라는 신분이 주어지죠. 수습평가사. 네, 보통 한 1년 수습평가사를 마치고 나면 이제 등록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할 수가 있어요. 수습평가사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감정평가사입니다. 대신 사인을 못하는 평가사.
예, 이 업무를 안 하시는 평가사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통 있는데 평가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여기서 평가 일을 안 하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 LH를 간다거나 LH 뭐 토지주택공사에 취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저기 감정원에 간다거나. 감정원은 여러분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 부동산원인가요? 예, 이름이 바뀝니다. 감정을 안 하기 때문에 감정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법으로 해가지고 한국 부동산원으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또는 이제 은행의 심사역이라든지 은행에 그러니까 꼭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한 60, 70%는 이 업무를 하십니다. 이 업무를 해서 밥벌이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른 일들도 하세요. 이걸 하나의 발판 계기를 삼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쓸모있는 자격증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습평가사를 마치면 이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면 이제 소속이에요. 소속. 똑같은 평가사인데 이제 소속. 이게 월급쟁이죠. 월급쟁이. 월급쟁이. 그러면 최초 이제 이때는요. 거의 이제 뭐 최저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즘 최저시급 많이 올랐죠. 한 180 주나요? 박상원 평가님 작년에 수습하실 때 얼마 정도 줬어요? 180 정도 주신답니다. 한 달에. 그거 받아도 살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한테는 합격 후에 마이너스 통장을 줍니다. 마이너스 통장을요. 8천까지 줍니다. 그걸 여러분 보상 받으시는 거야. 많이 놀러 다니시고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끊긴 뭐 인연관계를 다시 다 회복을 하셔야 돼요. 공부하시면서 다 끊겼던 단절됐던.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갚는 게 아니에요. 안고 가는 거예요. 갚으려고 막 노력하더라고요. 주변에 후배 평가사들 보면 야, 그걸 왜 갚냐? 그냥 끌고 가는 거야. 네가 자격이 되니까 은행에서 돈을 준 거잖아. 이자 잘 쓰고 우리는 사용료를 내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네가 안고 죽어 그냥. 예. 안고 죽으면 돼요 그냥. 예? 그런 개념으로 돈을 아무나 빌려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 이제 소속평가사가 되면요, 최초에 1년에 최초에 할 때 물론 법인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틀린데 한 3,500에서 4,000 정도. 이건 그냥 기본급이에요. 이것밖에 안 벌어. 실망하실 수도 있어 지금. 근데 이건 기본급이고 여기에 이제 각종 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출장을 가거나 하면 출장비 실비조로 줍니다. 여기에 이제 또 인센티브가 들어가요. 업무를 수주해온 거 법인마다 뭐 20%를 주네, 15%를 주네 수주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제가 보니까 소속평가사 1년차 때 잘하는 친구들은 한 5천, 6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짬이 먹을 거 아닙니까? 소속 1년차, 2년차, 3년차. 그러면 한 3년차나 4년차 정도 되면 이제 법인에서 지사장들이나 그 집행부들이 이제 꼬려봐요. 요놈의 새끼를. 이거 계속 쓸만한가? 우리 파트너로 데리고 갈까? 하면서 이제 소위 출자라는 말을 이제 해요. 예, 출자 이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트너가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급조차도 여기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당이나 인센티브도 이제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 생에 태어나서 그래도 좀 비싼 밥도 먹고 좋은 차도 타고 때 되면 어디도 놀러 가고 사람답게 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여러분한테 좀 동기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출자 이사까지 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보니까 그 업계를 떠나신 몇 분이 계시는데 전 그분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학원이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좀 순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건 그냥 아주 끝내주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실체예요. 그게 진짜로.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뭐 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설명을 해놨는데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업계라서 업계 현황이 지금 이런 거고요. 또 혹시 업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저 그냥 레알로 말씀드린 거예요. 레알로. 예. 아, 내가 붙으면 마이너스 통장 이때 줘요. 이때. 예. 180만 원 받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있어요. 예. 이때 줍니다. 이걸로 할 수 있고요. 없는 사람 없어요. 100이면 90%는 있을걸요. 그리고 갚지 말자. 예. 안고 가자. 안고 가자. 저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한도를 늘려줘 막. 예. 뭐 1억 5천, 1억 6천까지 늘려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격증 하나 있다고 그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냥 막 갖다 쓰래요. 그걸로 막 차도 사고 막 집도 사고 하더라고요. 보면. 물론 좀 뭐 보태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실무란 과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구난방 설명이 좀 이렇게 중첩되고 좀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 몰라서 그냥 좀 체계적으로 이 책 여러분 있죠? 감정평가사 수험 가이드 오늘 받으셨을 겁니다. 예, 간략하게 그 72페이지 펴보시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좀 살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실무라는 과목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게 실무하고 이론하고 법규죠. 법규죠. 근데 여러분 현업에 가시면 이제 이걸 하시는 거야. 이걸 하시는 거야. 이거를. 즉 여기 이 합격의 법학원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이 여기가 6층일 거예요. 6층짜리가 올라가 있는데 야 이거 얼마야? 내줘.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을 내기 위해서 각종 이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법적인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 가치가 어떻게 해야 최대로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냐가 이론적 개념이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별개 같은데요. 이 세 개가 다 돼야 합격이에요. 이 세 개가 다 돼야. 이 세 개가 다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가사님들이 실무를 현업에서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론 법규의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평가, 공적평가를 주되게 하기 때문에 이 법규 같은 거는 물론 제가 행정법 다 까먹었겠죠. 그죠? 하지만 개별법은 우리 법규 담당하시는 평가사님 못지않게 저도 많이 알아요. 수시로 계속 찾아봐야 되니까요. 또 우리는 보상법규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이 실무라는 것을 평가 목적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각종 우리가 모르는 법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법들을 갖다가 적용을 할 때 이게 다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베이스가 돼가지고 조문을 보면서 뭐 지적제조사 사업에 의한 뭐 지적제조사 평가 분담금을 한다든지 뭐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뭐 정상금을 산정한다든지 현금 청산을 한다든지 보상 모든 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빵꾸가 나면 현업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게 결국 실무라는 과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계산을 쳐야 돼. 계산을. 숫자를. 막 골프장 같은 거 막 몇백억, 뭐 1200억, 1300억. 보지도 못한 숫자들. 그죠? 그런 것들을 막 만져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는요, 출제 영역이 크게 일반 평가하고 그냥 소위 일반이라고 합니다. 뭐 공적 평가 여기서 출제가 돼요. 출제 문항수는 4문제 나옵니다. 4문제. 4문제인데 보통 배점이 그냥 이런 식으로 1번 40점, 2번 30점, 3번 20점, 4번 10점. 물론 여기서 이제 가감 조정이 있겠죠. 이게 기본 골자로 해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근데 그 출제 74페이지 한번 보시면 최근 5개년인데 이게 작년 건데 제가 바빠가지고 업데이트를 못 해가지고 30회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쭉 보시면 보상평가, 일반평가가 막 섞여 있어요. 그죠? 4문제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럼 일반평가라는 것은
일반 평가라는 것은 가장 뭐 여러분이 많이 접하는 게 은행 담보대출이죠. 담보평가 또는 뭐 일반거래 시가평가, 그죠? 공적평가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상,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준지, 예, 표준지,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공부하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출제를 하는 거고요. 이제 과목별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과목별 학습 방법론. 근데 먼저 과목별 학습 방법론 들어가기 전에 왜 실무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거 제일로 무서운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과락. 그죠? 이번 1차 시험에서도 아마 회계학 과락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저희 27회인가? 27회 때입니다. 27회 때 실무 과락률이 거의 80%였어요. 80%. 예. 1000명 시험 봤으면 80%, 800명은 그냥 날려버렸어요. 실무 한 과목으로. 이론 복귀를 잘 보든 말든 빠이빠이. 그럼 200명 남았죠? 200명. 200명 남았으면 그때 아마 최소 합격 인원이 저희가 있거든요. 뭐 150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180명, 200명까지 가는데 아마 올해는 180명일 겁니다. 과락놈 다 붙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과락률이 실무하고 이론하고 복귀하고 물론 이제 이론 복귀도 막 60, 70% 가는 해도 있어요. 있는데 평균적으로 얘가 가장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작년부터 문항별 배점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문항별 배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2번, 3번, 4번을 풀었으면 예전에는 에이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너 50점. 그럼 나 50점을 어디서 받은 거야? 가서 산업인력관리공단 가서 정보공개 청구하면 그때나 알려줄지언정 몰라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50점을 맞았는지.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제 문항별로 배점을 공개해버립니다. 1번 40점 중에 몇 점.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라도 안 풀면 빵점이란 얘기예요, 이제. 그죠? 이게 객관적으로 공개가 되는 이상 이제 손을 안 대면 안 돼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돼요. 이론도 마찬가지고 복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문항별 배점이 공개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가 한 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이렇게 썼는데 이 점수가 나왔네? 어떻게 나왔지? 난 이렇게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꽈락이 났네? 어디서 잘못됐을까? 그쵸? 근데 이제 매해 이게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뭐 그걸 연습한다고 해서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요즘 상공이 모토가 객관성, 뭐 공명성, 투명성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모든 문항에 대해서 배점을 공개한다는 사실. 그 이야기인즉슨 한 문제라도 만약에 건들질 못하면 과락의 확률이 거의 90%에 육박하다. 옛날에는요 이거 안 풀어도요 1번 잘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점수가 다 나왔어요 진짜. 제가 기억에 16회 때 1번이 최유용 분석인데 그때 네 문제를 다 푼 사람이 없어요. 1, 2번 풀면 잘 푼 거예요. 1, 2번 풀으면 그때 막 60점도 나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잘해도 몇 점이에요. 보통 실무 같은 경우는 70%를 만점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70%에 70%. 100점이 아니에요. 그죠? 100점이 아니잖아요. 우리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70점을 만점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4, 7은 28점이 만점이에요. 4, 7은 28. 여기서 조금씩 가감을 하겠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실무가 여러분 수석 점수 한번 봐보세요. 수석 점수. 그 뭐 합격수기나 그런 거 보시면 수석 점수 보면 70점 넘으신 분이 제 기억으로 지금 30회까지 한 5명도 안 될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않고. 거의 막 60점 초반 아니면 50점 초반. 그걸로 수석을 해요. 남들이 보면 웃죠. 야 무슨 50점인데 초등학생이 보면 웃을 거 아니에요. 50점 맞았는데 1등 했대. 이 시험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항별로 점수가 공개된다는 게 굉장히 큰 거다. 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수험 전략도
모든 문제를 다 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 건드리면 빵점입니다. 빵점. 빵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옛날처럼 한두 문제에서 가중치를 줄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 이제 학습 방법론에 들어가면요. 이제 실무는 크게 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과목이 똑같지만 이제 기본 이론을 공부하죠. 기본 강의. 기본 강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강의하면 이제 여러분 처음부터 이제 감정평가라는 게 무엇인가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5페이지에 보시면 77페이지에 보시면 입문 강의라고 있어요. 입문 강의. 제가 작년에 한 2시간인가 찍어놓은 게 있을 겁니다. 뭐 추가로 뭐 더 할 필요는 없고요. 아예 저기 1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위에서 감정평가가 뭐냐, 지적도는 어떻게 보는 거냐, 뭐 그런 것들 있어요. 근데 제가 혹시 아까 전에 제가 KTX 타고 올라오면서 심심해서 한번 혹시 이거 학원에서도 유튜브 걸어놨나 했더니 유튜브가 걸려 있더라고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한테 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입문 강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감정평가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 이제 일반 평가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일반 평가부터 가는데, 제 수업의 특징은 뭐냐면 당연히 일반 평가에 대한 모든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그 책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 아주 기본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좀 더 어려운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실무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서는 큰일 나요. 알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푸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법규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기본 강의부터 결국 여러분 실무는요 결국 똑같은 말입니다.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구조 만든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차와 산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공시지가 기준법, 지금 뭐 공부하시면 다 공시지가 기준법 산식이 쭉 나오거든요. 뭐 거래사례 비교법 산식, 뭐 목적별 평가, 또 유형별 평가에서 어떤 기계기구 산식, 이게 다 기본적으로 다 암기가 되셔야 돼요. 암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문제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차와 산식을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아주 기본 문제를 절대적으로 많이 푸실 겁니다. 왜? 패턴화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어느 정도 패턴화가 되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고 문장 하나를 읽으면서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험계에 있는 제 책 비롯해서 다른 책들 그거 다 정답 아니에요. 그냥 정답으로 가는 어떤 방향인 거지 정답 아니에요. 실제 기출문제는요 정답 없어요. 기출문제 누가 그 정답을 냅니까? 저희들이 강사들이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지, 그렇게 풀었다고 해서 1등 가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비단 작년하고 재작년 보면 우리 실무 가르치는 강사님 계시지만 답이 갈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표준지체는 뭐 선정했는데 얘는 뭐 선정하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말도 맞아요. 제 말도 맞고요. 근데 출제자가 점수를 주겠죠. 어떻게 줄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쓰셔가지고 그걸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더라도 답이 존재하는 건 답이 있겠죠. 하지만 문제 자체를 갖다가 해석할 때 이 자료를 나는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겠다. 그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천차만별. 근데 그거를 기본서에 있는 답이나 어떤 그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갖다가 달달달 외우시는 분 계십니다. 외우시면 그분들은 그 실제 시험장 가갖고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안 나옵니다. 절대. 자료도 그렇게 안 나오고. 그럼 당황해하고 자기가 연습했던 대로 그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하면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답안지 대고 점심도 안 먹고 집에 옵니다. 100% 꽈락이죠. 100% 꽈락. 그러니까 기본 강의가 제일로 중요해요. 여러분. 기본 강의가 제일로 중요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그 패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게 접목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연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 구조를 짜는 겁니다. 일반 평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리적인 절대적인 공부량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수험계에서.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절대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 기본 이론을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에서의 부담감 떨쳐버리기인데, 그 여러분들은 이제 그 뭐 제 강의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강의를 들으시더니 항상 준비물이 있죠. 실무는 이건 꼭 가지고 다니셔야 돼. 준비물. 첫 번째 책이죠. 그 다음에 답안지. 이제 1차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노란색 쓰시고 뭐 A4지 쓰고 하죠. 그거 갖다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설령 1차를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난 앞으로 연습장은 무조건 그 오늘 나눠주신 그 줄자리 있잖아요. 그걸로만 연습하세요. 그걸로.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예. 답안지. 답안지. 아주 그냥 이것만 갖고 다니세요. 모든 걸 다 여기다가 지금 쓰겠다. 답안지. 그 다음에 계산기. 계산기. 저희 법인에서 얼마 전에 저희 직원이, 남직원이 이제 5년이 다 됐어요. 법령 면제자가 5년이거든요. 평가사님 공부 좀 해볼랍니다.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계산기 좀 사주세요. 그래서 하나 사줬어요. 10만 원 하더라고요. 요새. 예, 저희 여러분들 저기 가방에 젤로 비싼 겁니다. 예, 수험 도구 중에 10만 원짜리 계산기. 이제 쌀집 계산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1차를 시작하시는 분이더라도 계산기는 2차 계산기를 자꾸 쓰셔가지고 그 적응을 하셔야 돼요. 이 계산기가 저희가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막 수익 방식 같은 데 가면 막 현가를 합니다. 그 다음 막 테이블에 넣고 막 DCF를 돌려야 되고요. 막 복잡한 이퀘이션 막 방정식을 또 풀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를 잘 다뤄야 돼요. 잘 다룬다는 것은 계산기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죠. 그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익숙 안 하신 분들은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다른 분들은 다 테이블에 넣고 그냥 막 IRR 구하고 있는데 툭툭툭 치고 있어요. 그럼 이제 1번 풀다 가요, 이제 집에. 큰일 납니다. 당연히 계산기.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계산기 무료 특강 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거 무료예요, 무료. 그냥 접속하셔가지고, 그 무료인데 우리 이제 장원평가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딱 그 샘플 문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드려요. 물론 영상에서 주겠죠. 그 하라는 대로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계산기를 완벽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 책하고 답안지하고 계산기하고 제일로 중요한 이 법전. 처음이니까 아직 법전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실 텐데 이 법전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이 법전이라 해서 저 우리가 무슨 뭐 사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법령집입니다. 막 이것들 저것들을 막 조합해서 만들어 놨어요. 저희 우리 법규 강사님이 내신 거 있어요. 예. 뭘 쓰셔도 좋은데 제가 보니까 그거 굉장히 잘 해놓으셨더라고. 그냥 법도 있지만 거기에 판례까지 다 들어가 있고 법전, 책, 그 다음에 마지막 필기구. 필기구에서 제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이 항상 이것 때문에 고민할 겁니다. 펜 때문에. 펜 때문에 고민해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0.7이 나한테 맞는 건지 1mm가 맞는 건지 또 뭐 0.5가 맞는 건지 또 뭐 요즘 사라사 씁니까? 뭐 사라사인지 뭐 유노크인지 뭐 있어요. 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또 어떤 분은 만년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펜은 아마 여러 가지를 아마 써보실 거예요. 여러 가지를 처음에 뭐 이 펜이다 꽂히지 마시고 그 수험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펜 한 3-4개 정도 골라놓은 다음에 그걸로 한번 맨 처음에 써보세요. 써보시고 이게 나하고 그립이 가장 좋고 그립감이 좋고 잘 써지고 그거 맞는 거다라고 하면 그걸로 가시면 돼요. 뭐 중간에 또 쓰시다가 또 바뀔 겁니다. 워낙에 글씨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자신의 필체가 바뀌어요. 또 중간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이고 이게 준비물이에요. 실무에서는. 그럼 실무가 아니다. 이것만 빼면 되죠. 실무가 아니면 계산기만 빼면 되겠죠. 근데 항상 실무는 언제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가방에 계산기는 가지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절대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자리를 비울 때도 올려놓지 말고 가방에다가 깊은 곳에 넣고
혹시 누가 쑥 들고 갈지 모르니까. 비싸다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이 준비물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 76페이지 보시면, 그 계산에서 부담감 떨쳐버리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 실무를 처음 하시다 보면 막 굉장히 시점 수정도 하고 계산이 복잡한데, 그게 여러분 당연한 듯이 인식이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복적인 문제 분석을 통한 패턴화, 이겁니다. 패턴화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학경생마다 다 달라요. 자신만의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이 되는 게 목차와 산식이더라. 실무를 잘하는 것의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실무를 잘한다? 센스를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딱 봤을 때 얘가 실무 잘해? 그럼 쑥 찔러요. 너 그거 어떻게 평가해? 그럼 목차가 수르륵 나와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일단. 그건 기본이에요. 기계기구 어떻게 평가하냐? 도입기계. 공부해. 근데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럼 자료를 보고 거기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일단 패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애매한 문장이 있으면 여러분이 평가사라는 그 입장에서 여러분의 재량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판단 여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난 이걸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그걸 답안에다가 논술로 쓰시는 거예요. 애매한 부분은 여러분의 판단 근거를 쓰시고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정답이 몰라요. 정답을 누가 뭔지 저도 몰라요. 솔직히 실제 시험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77페이지에 답안지 작성 연습. 자, 이거를 실무는요, 답안 작성 연습이 바로 돼요. 처음부터. 왜 그냥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여러분 그 답안지에다가 막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하잖아요. 그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전처럼 답안에 어떤 식으로 목차가 되는지 그 연습을 시키면서 갑니다. 연습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계속 아침마다 풀고 뭐 풀고 오면 여러분 답안 형식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본인의 답안 처음에는요, 여러분이 막 창조하지 마시고 가장 잘된 답안지 있잖아요. 중간에 뭐 개별 스터디를 하건 뭘 하건 뺏기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막 책 답안지 넣고 그대로 복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법규도 마찬가지, 이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뭘 알아야 쓰죠. 그죠? 그대로 그냥 복귀하는 거예요. 하다가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조금씩 바꾸시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 이제 일반 평가가 16회 과정인데, 그 16회를 좀 늘렸는데요. 이제 여기서도 아마 보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예, 제 강의를 들어주신다면 최대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공적 평가. 일반 평가 다음이 이제 공적 평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틀이 이제 보상입니다. 보상. 예, 공익 사업을 할 때 이제 여러분 보상 받지 않습니까? 수용 당하잖아요. 수용. 예, 가장 큰 화두가 보상이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이제 공적 업무들이 있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걸 배웁니다. 이때 아마 법규하고 굉장히 많은 그 시너지가 나옵니다. 예, 이 법규하고 일반 평가할 때는 이 이론하고 시너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예, 물론 법규에서도 이론 나오지만 일반 평가는 이론하고 가장 시너지가 많이 나오고요. 공적 평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가 목차가 간단해요. 공적 평가는 보상이기 때문에 법정 평가입니다. 법정 평가이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대로만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의 재량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들어가는 순간 위법이에요. 위법. 예, 위법입니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그리고 이제 그 기출 및 답안 작성은 이제 여기서 기출 및 답안 작성은 실제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 보실 텐데,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학원에서도 풀어 볼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러면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냐, 그거는 앞에서부터 계속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이때 또 다시 한번 합니다. 예, 법규도 마찬가지고 뭐 이론도 마찬가지고 아마 굉장한 많은 탈고를 할 겁니다. 예, 저도 수험 기간 내 답안이 한 몇백 번 좀 과장해서 한 몇백 번 바뀌었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가장 자신한테 맞는 답안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무나 이론 법규가 끝나면, 기본 강의가 끝나면요, 신림동에서 하는 불문율이 있죠. 이 학원 스터디라는 게 있어요. GS 스터디라고, 그룹 스터디라고. 뭐 통상 뭐
0기, 1기, 2기, 3기, 뭐 4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보통이요. 보통 이렇게 가는데 이제 학원마다 아니면 그 시기마다 해서 뭐 연기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요. 예, 연기는 이제 연기의 목적은 뭐냐면 보통 그 기본 강의를 했으니까 이제 기본 강의에 관련된 문제들을 갖다가 이때 내는 거예요. 내 가지고 풀어봐라. 목차에 맞춰서 실제 시험 답안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법규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연기 때 기본 문제 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규 뭐 내겠어요? 의의 써봐라. 요건 써봐라. 근데 실제 시험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 그잖아요. 근데 실무는 어때요? 그래도 비슷해요. 물론 기본적인 논점이지만 답안에 맞춰서 쓰니까. 근데 그런 스타일의 그 스터디가 연기고, 이제 일기는 이제 조금 이제 완전 센 기본에서 이제 좀 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제 이때부터는 거의 실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부터는 이거는 이제 학원에 오셔가지고 실무, 이론, 법규를 세 과목을 100분 안에 세 과목을 다 써보는 거예요. 써가지고 이제 항상 자괴감을 느끼고 가시는 거예요. 그날 와가지고 다 못 풀었네. 나는 왜 이럴까? 집에 가면서 또 우울하고, 그죠?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혼자 공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연습을 많이 했을 때 학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실전이라 생각해보고 여러분 막 시행착오를 해보는 거예요. 스터디 때. 스터디 때 1등 가면 좋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막 겪어봐야 돼요. 문제도 막 순서도 막 1, 2, 3, 4 아니가 이렇게도 풀어봤다가, 법규도 막 이렇게 써봤다가, 이렇게 써봤다가, 이렇게 쓰니까 점수 안 주네? 이렇게 쓰니까 점수 주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스터디 때. 물론 점수가 잘 나오면 좋겠죠. 좋지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오셔가지고 여러분 자극받고 가는 거예요. 자극받고 가는 거. 그래서 스터디 날 전날엔 밤에 잠이 안 와요. 내가 내일 가면 뭐 할까? 아침부터 일찍 갈 필요가 있을까? 가서 어차피 다 못 쓰고 올 텐데. 그러면 잠이 안 온다고 가기가 싫다고. 그런데도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가서 뭐라도 써봐야 돼요. 자꾸 그렇게 피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습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습관입니다. 습관. 실무란 과목을 100점을 100분 안에 못 쓴다.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실전에 가서도 절대 못 풉니다. 100점 안에. 근데 어떻게 나오더라도 나는 100점을 푼다. 맞든 틀리든 구조 다 잡아서 푼다. 그럼 실제 시험장 가서도 풀어요. 맞든 틀리든. 푼다고요. 근데 그게 자꾸 자기가 그 연습을 안 하면 실전에서 될 것 같죠? 에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날은 그분이 오실 수도 있어. 그분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 할 수 있어. 개소리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평상시에 잘 되는 사람도 그날 안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네, 절대 없거든요. 자, 이렇게 실무란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제 법규도 이제 이런 식이고 해서 이제 그 2차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진행되는 뭐 이제 조금씩의 뭐 차이는 있겠지만 커리큘럼이 뭐 인근 다른 학원들도 뭐 이런 전체적인 틀 구조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틀 구조는 이러고요. 중요한 거는 그 교재를 하나 선정하고 여러분이 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죽으라고 해야 돼요. 죽으라고. 이거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 보고 여러분 그냥 인생 과정 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결과잖아요. 결과. 떨어졌으면 끝난 거예요. 떨어졌으면. 집에서 항상 우리 누가 운다고 하잖아요. 엄마가 울고 아내가 울고 애들이 울고. 저는 12월 달에 아주 악몽이었어요. 저 때는 이제 12월 달이었는데 발표 날 되면 막 도망가고 싶어요. 전날 되면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붙으면 좋겠지만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떨어졌단 말을 하면 집에서 엉엉 울어요. 진짜. 미치겠네. 나도 떨어져서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만 오히려 더 걱정을 하니까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악몽이에요. 12월의 영광이 아니라 12월의 악몽이었어. 악몽. 그걸 아니라 몇 년을 했죠. 그다 붙으니까 진짜 영광이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막. 뜨거운 눈물이 나더라고요. 뜨거운 눈물. 지금도 우리 그 평가사님들 다 공부하시다 보면
공부했을 때 합격했었던 순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법규 팀장님도 그렇고 이론 팀장님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의 개인사가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는 죽어도 안 잊어버리죠. 여러분이 대학 처음 입학하셨을 때 대학 합격자 발표했을 때 못지않게 오히려 저가 생각할 때 그보다 더 큽니다. 그거보다 더 커요. 저는 막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아버지 막 뭐 교회도 안 가는데 막 다 불렀다니까요, 진짜. 그 정도로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험을 공부했을 때 요즘 보면 카페에서 그런 좀 폄하한 글이 있습니다. 뭐 이 시험 뭐 3년 해갖고 안 되면 뭐 그만둬야 된다. 그런 거 절대 연연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수익구조랑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제가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 개개인은 다 특출납니다. 특출나기 때문에 2, 3년 안에 결국 뭐 돈이겠지만 뭐 돈을 떠나서 뭐 삶의 질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물론 살결이 좀 검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검은 건 줄 아세요? 맨날 볼 치러 다녀요. 그래서 그래요. 예. 평가사 하니까 이거 볼도 치잖아요. 제주도에 무슨 골프를 치겠습니까? 저 싱글 치거든요. 싱글이 저 혼자 산다는 게 아니고 예. 싱글 치는데요. 좋아요. 그래서 진짜 예. 업무가 일할 땐 일하고 쉴 때는 쉬고 여러분 여가를 즐길 땐 즐기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임장 활동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남들이 보면 그래요. 맨날 놀러 다닌다고. 아니야. 나 현장 가잖아요, 맨날. 그죠? 현장 가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고요. 진짜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은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이고 따면은요 취득을 하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물론 이 업을 하시든 이 자격증을 가고 다른 일을 하시든 굉장히 만족감이 높고요. 그 카페에 있는 그 폄훼하는 글은 절대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 그 경쟁자 없애려고 누가 그 낚싯글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할까 하다가 주변에 평가사님들 그러지 마라 그러더라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그래고 아니 이 자식들이 이거 이상한 막 그런 걸 써놓고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아직 공명심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거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왕 하신 거 절대 4년, 5년을 생각하시고 공부하면 10년 됩니다. 1년, 2년 안에 끝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3년, 4년 가는 거예요. 보통 평균 수험기간이 4년이니까 나는 올해는 1차만 하고 내년에 2차 하고 떨어졌네? 3년차 때 다시 1차 하고 2차 병행하면 붙겠지? 그게 1차가 떨어집니다. 올해 1차가 떨어진 대부분이 다 동차생들이에요. 3년차들. 주위에 10명이 있는데 9명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바로 그냥 5년차 돼버린 거예요. 졸라 무섭죠.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거예요. 징역이 계속 된다니까요. 1년 구형, 2년 구형, 3년 구형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1, 2년 안에 붙으실 생각으로 죽으라고 공부하셔야지. 그래야 3, 4년 안에 나갑니다. 넉넉 갖고 4년 잡고 했다가는 큰일 나요. 10년 가요. 10년. 있을걸요 지금. 아까 우리 법규 팀장이 그랬잖아요. 2, 3기 때 되면 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신선이 내려와요. 이제. 싹 들어왔고 한번 써줄까 하고 싹 써요. 근데 맨날 떨어져요. 그분들은 왜? 물어본 거를 안 써. 물어본 거를. 자기가 더 잘한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론팀장님 모시고 이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